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돈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거 대체 뭘까요? 여러분, 돈의 기초라고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모으고 불려서 부자가 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으고 불려서 잘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저는 재테크 쪽을 하니까 모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일단은 부자가 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는 공식. 부자가 되는 공식이 정말 있는 거냐?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부자가 되는 공식이라는 것은 결국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은 뭐가 되죠? 이게 바로 부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소득이 여기서 만약에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근데 소비를 10만 원밖에 안 한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90만 원이죠. 그렇죠? 반대로 소득이 1000만 원인 분이 있어요. 1000만 원인데 이분이 카드 이런 거 다 써가지고 1200만 원씩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부라는 거는 소득과 소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즉,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소득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다, 되지 못한다가 아니라 소득만큼 소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잘 컨트롤 하셔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저는 여기서 소비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비를 더 강조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우리 소득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쉽나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일자리를 구해야겠죠? 일자리를 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내가 10만 원짜리 일하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누가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10만 원만 딱 벌겠다고 했을 때 이걸 선뜻 그래 너 여기서 일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소비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오로지 나만 있으면 돼요. 나만 있으면은, 나만 잘 컨트롤하면은 이 소비는 10만 원 줄이기가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4,100원이죠 현재. 이거 그냥 한 달 동안 안 먹으면은 12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커피를 아메리카노 대신에 카누를 먹겠다, 이 정도만 컨트롤할 수 있어도 한 달에 10만 원을 버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보다는 소비를 통해서 뭔가 습관을 잘 들여야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득도 물론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소비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민을 좀 하시고 소비에 대한 습관들을 잘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부자들의 비밀이라는 건데요.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것들. 그게 뭐냐면요, 그건 바로 선호의 일관성입니다. 선호의 일관성. 이 선호의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좋아해요. 근데 10분 있다가 바나나를 좋아한대요. 또 10분 있다가 배를 좋아한대. 또 10분 있다는 수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과를 좋아했다가 바나나를 좋아했다가
배를 좋아했다가 수박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호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 사람은 10분 뒤에도 사과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또 10분 뒤에도 사과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또 10분 뒤에도 사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사과잖아요. 이 사람은 결국 선호라는 거. 이 사람의 선호는 일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좋아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부자가 되는 건 대체 뭔 상관이냐? 굉장히 유명한 그 펀드 상품 중에서 마젤란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마젤란 펀드. 이 마젤란 펀드는 정말 그 유명한 세계적인 펀드인데요. 왜 유명하냐? 누적 수익률이 무려 몇 퍼센트 아십니까? 몇 퍼센트? 2703%.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27억이 된 거예요. 1억을 맡겼는데 27억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마젤란 펀드에 가입을 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겠죠? 여기 2700%나 수익이 났으니까 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겠다. 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더랍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손실. 이게 여기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왜? 이런 거죠. 결국 이 마젤란 펀드라는 거. 결국은 모든 펀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났다가 또 떨어지는 구간도 있을 거고, 또 올라갔다가 구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2700% 정도가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산 거예요. 펀드를 여기서 가입했어. 어떤 데 가입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막 기분이 좋았는데, 막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고, 이거 아닌데 하고서 여기서 판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손실. 이 사람은 이게 결국 2700%라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냈지만 이 펀드에 가입을 했지만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여기 고점이라고 생각했으면 여기서 펀드를 가입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펀드 가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떨어졌지만 계속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많은 수익을 내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결국 돈을 번 거죠. 그죠? 결국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 이 선호의 일관성이라는 거.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할 거예요. 정보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결국은 선호의 일관성이다. 선호의 일관성. 이 선호의 일관성을 지킨 사람만이 이 마젤란 펀드에서 2700%를 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 상품에 가입하실 때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선호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선호 일관성이 어쩌면 정보나 어떤 테크닉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물을 얘기할게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물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런 뽀뽀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뽀뽀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경우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알 거예요. 물이 상류에서 아래로 흐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돈이라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쵸? A는
예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1%를 줍니다. 근데 B은행은 여기서 3%를 주는 거예요. 3%를. 그럼 여러분은 예금을 어디다 맡기실 거예요? 예금을 어디다 맡기실 거예요? 이 3% 맡기시겠죠.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1%의 예금을 맡겼던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로 가죠? B은행을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뭐 100억 이런 식으로, 뭐 10억, 뭐 1억 이런 식으로 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모든 돈이 다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거 결국은 뭐죠? 결국은 수익이 더 높은 곳, 수익이 더 높은 곳으로 돈을 옮기는 거예요. 결국은 은행의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결국은 뭐죠? 결국은 은행에 돈을 찾아가다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넣는 거예요. 왜? 수익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돈을 재테크한다는 거, 돈을 불린다는 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결국은 돈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 투자의 기본은 돈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기는 거다. 그럼 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금고에 넣어놓으면 안 될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좀 더 쉬운 얘기를 하면 물가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 여러분들 10년 전에 뭔가 새우깡 가격, 아마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00원 미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1,200원, 뭐 1,500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상승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새우깡은 그대로지만 1,000원에 1,200원이 된 이유는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1억을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1억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이건 돈의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물건 가격들이 계속 높아지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은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10년 전에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았겠죠. 왜냐면 새우깡만 보더라도 10년 전에 새우깡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 1,500원이다. 이러면은 새우깡을 살 수 있는 봉지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벌써 이게. 그럼 이게 왜 다르냐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이게? 왜 다르죠? 새우깡 가격이 올랐으니까. 새우깡 가격이 오르는 걸 우리는 물가 상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가 상승. 이 물가 상승 때문에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금고에 가만히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관해서는 안 된다. 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돈의 양은 그대로 갖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죠. 새우깡 10봉지 살 수 있었는데 5봉지밖에 못 사는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가만히 뭔가 보관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뭔가 투자해서 불려나가는 거예요. 막 불려나가야 돼. 이렇게 막 불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불리지 않으면 물가 상승해서 돈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하지 않고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돈을 계속 보수적으로 뭔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뭔가 안전한 곳에 맡기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질적인 돈의 가치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실을 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물가 상승. 그러면은 뭔가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이 물가를 뭔가 그대로 놓거나 떨어뜨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어렵게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한국은행의 목표, 결국 뭐 정부의 목표이기도 한데, 물가를 떨어뜨리거나,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물가 하락이나 뭐 물가를 유지시키는 게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시면 바로 딱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홈페이지 딱 가시면은 딱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의도하는 바는 절대로 물가를 하락시켜서
절대로 물가를 하락시켜서 뭔가 물건값을 싸게 하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기억하시면은 결국 정부든 한국은행이든 결국 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시키는 게 목적이고, 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투자라는 걸 해야겠구나. 이 투자는 뭐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금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뭐 수많은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투자자들 예금하지 말라고 하느냐?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이게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경우가 있거나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가 상승률가 높아야지 내 돈의 가치가 불어나고 늘어나는 건데,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은 사실상 이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금에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돈의 기초,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꿈꾸는 자만의 성장을 이끄는 경제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